많은 관심을 끌었던 졸츠 보고서 나왔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어제 영상 통해서 고용 흐름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결과가 거의 그대로 나왔고 고용의 둔화세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졸츠 보고서 보면 11월 구인 건수 879만 건 나와서 전월비 대비 6만 건 감소했고요. 채용 가능 인력 대비 구인 비율 2022년 한때 2대1 넘었지만 지금은 1.4대1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고용이 과연처럼 툭툭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일 대비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지난해 말 가장 세게 달렸던 러셀 2000 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소형주 투심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때마침 로젠버그 리서치의 로젠버그 CEO가 인터뷰 나왔는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꾸준히 경고하는 그런 분이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의 타워를 너무 일찍 던졌다고 생각을 해왔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 작년에 일어난 일, 즉 우리가 침체를 피한 것은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례적이었다. 작년 재정정책이 명목 GDP 성장의 4% 이상을 추가했고 따라서 이는 작년 경제성장 3분의 2는 재정 때문이란 얘기다. 억지로 재정으로 멱살잡고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결론만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은 2006년에 긴축을 마쳤고 7년, 8년에 나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이 정책 지연과 작년에 있었던 재정정책이라는 그런 연관을 보려하지를 않는다. 나는 경기 침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토론토 캐나다에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12월에 토론토에서 눈이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07년도에 그렇게 말을 했다. 경기 침체가 어딨나요? 경기 침체가 어딨나요? 그렇게 물었다.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40년 이상 가장 격렬한 연준 긴축 사이클 이후에 경기 사이클 자체가 없어졌고 금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같다. 한마디로 지연된 경기 침체가 올해는 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가지고 다시 금리를 살펴봅니다. 마침 이날 연준 의사록이 나왔죠. 예상대로였습니다. 12월 회의에서 위원들은 올해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데 동의했지만 이 같은 전망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불확실성과 연관되어 있다. 향후 경제 상황이 추가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 바탕에 깔고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로직을 한번 살펴봅니다. 월가 주요 하우스 중에 오펜하이머는 올해 증시를 가장 불리시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죠. S&P 5200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펜하이머는 올해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증시가 뛴다고 그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수석 투자전략가 존 스톨츠퍼스, 이분 최근 인터뷰를 보면 그는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하반기나 돼서야 한 번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증시는 왜 오르나요? 올해 주가의 추가 상승은 주식시장의 펀더멘털 개선에 의해 뒷받침된다. 실적이 좋아진다. 얼마나 좋아지느냐? 24년 퍼가 12개월 선행기준 21.7배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한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유지하고 있으며 방어적 섹터보다 공격적으로 시클리컬, 경기 순환적 섹터를 선호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금리 인하에 기댄 랠리가 아니고 실적 자체가 잘 나오는 실적 장세로 증시가 간다는 것입니다. 빅쇼트의 주인공 스티브 아이즈먼 인터뷰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 했을까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1년 전에 우리가 모였다면 대부분의 게스트들이 시장이 하락하며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침체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은 한 해 동안 걱정의 벽을 타고 올랐다. 1년이 지났고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온건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매우 낙관적이다. 단기적으로는 너무 좋게 느끼며 들어가는 것에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단기 과열 우려가 지금 있었다는 것이죠. 작년 말에 비해서 너무 올라서. 그럼 이렇게 올해 시장이 괜찮다고 보는, 낙관적으로 보는 그의 금리 견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시장이 올해 연준이 적어도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는데 나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연준이 80년대 초 저지른 실수, 즉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플레가 다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한 번 인하할 것이라고 말하겠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한 번이라고 말하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기 침체가 없다면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해봐라.
인플레가 진정됐다면 공격적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황이 나중에 악화되면 언제든 그때 금리 내리면 되니까. 하지만 경제가 여전히 좋고 인플레가 진정되었다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지. 진짜 위험은 금리를 인하하고 인플레가 다시 불거지면 그때는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 번만 인하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다. 데이터를 보는 거다. 기다릴 수 있다.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한 의견도 있습니다. 앤더슨 캐피탈의 피터 앤더슨. 이분은 작년 경기 침체 없다에 베팅했고 기술주 투자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도 경기 침체 없다. 그래서 연준이 단 한 차례도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이 AI 기술을 해커가 이용해서 해킹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보안주가 뜰 것이다. 이러면서 불리시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제 점점 금리와 증시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줄서기를 제대로 할 때가 왔다. 작년에 증시가 막판 뜨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FOMC의 파월 발언이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안고 증시가 달렸죠. 하지만 점점 월가에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불리시해 건 분들이 금리 인하를 만화에 한 번 한다.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게 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불리시에 베팅을 했다 쳐요. 불에 베팅하던 베어에 베팅하던 그건 자유죠. 내 돈 가지고 내가 베팅하는 겁니다. 근데 불에 베팅했으면 그 농구가 뭡니까? 도시적으로 보면 이렇죠.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리 인하 할 겁니다. 반대로 골디락스,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오면 금리 인하가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에 베팅한 이유가 이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한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가 좀 잘 안 되더라도 실적 개선 펀더멘털 강화를 예상하고 베팅을 하는 것이냐. 그런데 금리 인하를 근거로 투심 강화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이 경기 침체가 투심에 영향을 더 줘서 불의 논리가 틀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골디락스 실적 개선을 베팅했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에 시장에 실망해서 불의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에 베팅하든 베어에 베팅하든 내가 뭘 예상하고 어디에 걸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베팅을 하자. 이게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저는 당연히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불입니까? 베어입니까? 불이라면 왜 불이고 베어라면 왜 베어입니까? 연초에 이 가르마를 잘 타시고 불인지 베어인지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불앤베어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